제18편 환단고기 14회 고조선. 자, 과연 고조선이란 무엇일까? 환웅천황. 환단고기의 초대 환웅이 배달을 개국한 지 1500여 년에 이르러 18세에 거불단 환웅이 세상을 떠나고 단군 왕검이 배달의 구한족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여 조선을 열었다. 단군 왕검은 조선의 개국 시조로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송화가 유역 아침 태양이 빛을 비추는 땅인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 22세 색불로 단군은 송화강 아사달에서 남서쪽의 백악산 아사달로 전도하고 44세 구물 단군은 남쪽으로 더 내려와 장단경 아사달로 전도하였다. 도읍지의 이동에 따라 왕조사가 크게 3번 변한 고조선은 47분 단군이 2090년 동안 다스린 고대 한민족의 전성기였다. 자, 이를 정리하면 송화강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단경 아사달이라고 환단고기에서 얘기합니다. 신시 배달국 환웅 개표, 일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으로 비로자나 불천님인 대웅이십니다. 2대 거불리 환웅, 17대 혁다세 환웅, 18대 거불단 환웅, 일면 단웅입니다. 환단고기에서는 18대 거불단 환웅 이후 단군 왕검이 천황님의 자리를 승계한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역사 조작과 변주를 위해서 환웅천황 이후 천황님들의 계보를 노출하는 도박을 하면서까지 숨기고자 했었던 역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태평천국의 난을 인용합니다. 태평천국의 시스템을 살펴봅시다. 태평천국의 위계 시스템을 보면 천황, 풍백, 운사, 우사, 뇌사를 대군왕으로 하고 그 각자의 산하에 소군왕을 두었다. 포접 조직의 전시, 비상, 군사, 정치 조직이다. 상궁유사,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황이라 한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태평천국과 환웅천황 신시개천의 위계 시스템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태평천국 군대는 1850년 금정기일을 하여 천황, 풍백, 운사, 우사, 내사, 전사와 함께 강도에 내려와 신시를 건설할 때는 이미 군대의 무리의 숫자가 300만 명을 능가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대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무리 3,000명으로 천황이 되어서 천하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태평천국의 주체는 결단코 현 차이나의 전신인 변발한 천국놈인 되놈들이 아닙니다. 태평천국은 바로 동학천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조선사와 조선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신시 배달국의 건국신화 사화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태평천국을 어떻게 변발한 되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학천도의 태평천국의 천왕은 신시개천의 주인공 환웅천황의 후예로서 신시개천 이후 6,000년 만에 환웅부처의 재현, 미륵부처의 출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전승의 환웅부처가 밀어버린 미륵부처로 다시 오신다는 민중신앙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의 천황 홍수전, 그리고 상궁유사의 환웅천황, 1850년대의 천황과 기원전 3897년경의 천황은 과연 무엇일까요? 환웅천황의 신시개천 이후 근대 태평천국의 난까지 천황님의 계보가 그대로 승계되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태평천국의 주인공 홍수전이 이룩하고자 했었던 것은 근대 1800년대 중반까지 면면이 대를 이어 전승되고 승계되어 왔었던 천황님들의 존재와 천축국이었습니다. 태평천국의 청경이 바로 천축국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정식적인 지도자들의 계보인 제정일치시대의 천황님들이었던 제1대 환웅천황부터 제18대 거불당 환웅까지의 계보를 노출하는 도박을 하면서까지 근대까지 이어졌던
천황님들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제1대에서 제18대는 재정일치의 사회이며 제19대부터 근대까지는 재정분리의 사회로 제18대 거불단 한웅시대 천조로부터 왕부의 인을 받고 왕부의 수장으로 황제에 등극하신 분이 바로 단군왕검이시고 이후 요와 순을 거쳐 한나라, 상, 주, 진, 한, 서진, 북이, 수당, 송원, 명청으로 그 계보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황의 신시개천 이후 근대 동학혁명인 태평천국의 난까지 대를 이으셨던 천황님들이 계셨던 곳을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불교에 등장하는 4대 천황 또는 천황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왕사, 강원도 원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천왕사 주의 동쪽 1위쯤에 있다. 지금은 폐지하고 4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봄바람이 아미령에 이르지 아니하건만 땅 가득히 교룡처럼 서리어 푸르른 동이를 지었다네라고 했습니다. 교룡은 천왕봉이 있었던 전라도 남원을 교룡군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성안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성안과 성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천조가 있었던 비당금자 금도로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함정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아선산에 있다. 아선산 현해 동쪽 1위에 있고 일명 호두산이라고 하는데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함정의 군명을 아산, 아선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아산의 군명을 인주, 영인, 아주, 음봉이라고 합니다. 인천의 군명을 경원, 소성, 인주, 미추홀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 추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함정, 충청도 아산, 인천, 함경도, 경원은 아산, 인주, 경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 지명으로 함경도, 경원과 경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함경도, 경원의 군명, 공주는 또한 공씨가 기출된 노나라의 국부이기도 합니다. 이곳 어진이의 땅인 인주는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팽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으로 이곳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 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황님을 용인, 용왕님이라 지칭하고 이분이 계셨던 곳을 또한 용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불호와 산천을 인용합니다. 천왕사 자모산에 있다. 자모산 군의 남쪽 20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 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 유주, 시령, 벌구라고 합니다. 함경도 문천의 군명을 매성, 문주, 이균이라고 합니다. 장기의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제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이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당이 있었던 신성한 곳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구입니다. 이곳 천축인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던 지역이 무주로 이곳 무주는 속세의 법인 무력이 통했던 지역으로 그래서 문과 모로 이 두 지역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천하의 중앙조정인 천조가 있었던 곳이 문주로 이곳에 가까운 곳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습니다. 황해도 문화에는 환인, 환웅, 당군의 삼위와 묘전이 있었던 곳으로 천조가 있었던 강원도 원주에 등장했던 교릉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신도 세바르간이란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 장안으로 이곳은 북경 화성이며 제왕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신도 팔경시의 제2수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래 오색으로 돌렸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였고 세세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한양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하며 이곳 한양의 도성이 금강산 자락에 있었으며 복래풍악의 금강산인 복래의 오색으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도성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상원, 즉 상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신문지 윤난구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듣지 아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의 상스러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교령이란 황제 지왕의 표식으로 황제가 있었던 한양의 도성과 천황님이 계셨던 남원 용성의 경주가 가까이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천황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천왕산은 동경인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탕구로인 당님들인 천황님들이 계셨던 당구투이기도 합니다. 고조선의 조선은 나라의 이름이 아니다. 고조선의 조선이 과연 우리의 국명이었을까요? 조선이란 박달의 선인 불토 혹은 부터 혹은 부처의 선인 즉 조선은 터센을 표기하는 발음부 혹은 이도식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터센, 처센, 센님, 선인 즉 처사와 선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동아시아 끝까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러시아까지 퍼져나간 스키타이 혹은 아리안들의 처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조선은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 주작 세력이 붙인 이름이 조선이지 천하의 중앙 중국에 있는 사람이 그 천하의 이름을 제후국의 한 나라의 이름같이 고려니 조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조선의 중앙을 차지했던 왕조 이름을 하상주, 진안, 조이서진, 부기북주, 수당송원, 명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기열전이나 한서에서와 같이 한 제국의 자격으로 역사서에 올라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중의 조작으로 조선 천지 선인의 국가가 아닌 조선을 국가로 조작한 다음 천하를 가리키는 고려 조선의 개념을 제후국으로 변주하여 초 5월 사이에 우으로 쭈그려 넣어 대륙의 동부로 옮겼다가 결국 반도로 옮겨서 처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이 사람들을 지칭한다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최치원의 난낭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에 현묘한 풍류도가 있는데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의 상세히 나와 있다. 실로 유불도의 3교를 포함하고 있고 중생을 교화한다.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과 같고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종지와 같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석가의 교화와 같다. 오래전 이 난낭비서를 보고 있는데 풍류도, 선사, 선교를 끄적이다가 옥편을 찾아들고 선을 찾아보고 조선의 선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선자부에 시엔이라고 나와 있던 게 아닌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 혹은 선이라는 한자는 션 혹은 센이라는 음의 음차시 한자라는 말이 아닌가요? 얼른 조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차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조선이란 말이 처생, 자오시엔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처생이란 절에서 나무하고 볼 때는 처사가 처생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처사를 가리키는 고형의 어떤 음의 음체였던 것입니다. 그 차오시엔 처생이 조선으로 고정되기도 하고 처사로 고정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산의 새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집안이나 마을에서 바른말 잘하고 세력가로부터 잔민들을 보호해주는 의사나 지사와 같은 분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남산골 새님밖에 모르고 살아온 나에게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 새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스님을 부를 때도 새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스님을 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경상도에서는 선생님을 부를 때 새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야 알겠습니다라는 단성이 나왔습니다. 과거 공교육을 만든 선인 도인을 조선처사 처센이라는 보통명사로 불렀는데, 새님이란 말은 그 선인들이 자기 스승이나 웃어른을 부를 때 새님으로 불렀던 존칭의 혹경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속세의 사람들이 선인을 부를 때는 존칭해서 새님으로도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불교 성직자를 우리는 혹격으로 스님으로도 부르고 일반 명사로 스님이라고도 칭합니다. 조선 천지라는 말은 다름 아닌 처선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천지였던 것입니다. 나라 이름 국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천독이라는 말은 이 처센들의 천도일 따름인 것입니다. 고조선의 국명이 등장한 이유. 중국사 25사가 바로 제18대 고불단 환웅 이후 재정분리의 시원으로 현황님과 천조로부터 천부인을 부여받은 정치의 수장인 왕조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 25사를 현재의 차이나에 그대로 조작이입하면서 그 역사의 원주인인 코리안들에게는 새로운 역사 형태의 국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발해, 고려, 조선의 국명이 장작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센 시스템의 조선 천하에서 그곳의 중심인 제왕의 성이 있었던 왕부의 중심 관중을 장악하는 자가 황제가 되고, 그들의 기반 지역이 처센 시스템 조선의 중앙 왕조의 국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센 시스템이 조선이고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중앙 왕조의 국명이 중국사 25사의 왕조였습니다. 고조선은 결코 국가의 이름인 국명이 아닙니다.